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석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늘 예. 좋은 자료를 또 보여주시고. 예.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 교육. 그리고 예. 또 이번 정부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조금 내 얘기해 보려고 예, 합니다. 환경과 일자리는 예, 매치됩니다. 예. 아주 뭐. 근데 환경 교육 이러면 예. 또 우리가 덜컹 두려운 것이 또 이상한 왜 박 교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거 예. 무조건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학교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이 안 먹히들죠.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도 이 현명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뭐 도롱뇽 이야기하고 뭐 그 이야기 하면은 전혀 안 먹히됩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또 사드 핵이니 하면 뭐 이상한 해골 그려서 튀어나오고 예. 그게 이제 일부 악성 이 환경을 빙자해가지고 사회 선동하고 뭐 그런 분들이지.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자기 생활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굉장히 생활 수준은 향상되지만은 환경성 질환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자기 건강에 피해를 주고 말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예. 주고 말입니다. 오케이. 예. 오늘 그 그런 교육 문제를 얘기를 좀 한번 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일자리 때문에 뭐 세금 써가면서 2명 고용하면은 1명 공짜로 뭐 나라에서 취업해주고 예.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면 또 만들어주고 얼마 주고 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갑자기 막 늘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의 예산을 안 들이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방법을 좀 이야기를 좀 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다. 환경에서는.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온 건데, 뉴욕 타임즈에 이게 2011년 8월 15일에 나온 겁니다. 제목은 Schools Move to Conserve Energy. 에너지 전략으로 as a budget tightenin이군요. 예, 이건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 오히려 환경 보호로 이런 에너지 이야기예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뉴욕 타임즈에 이게 나오게 된 것도 뭔가 하면 예산을 줄였더니까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보통 줄이면 일자리가 나가잖아요. 다 해고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특이하게 예산을 줄이니까 일자리가 생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미국에 있던 제 아는 분이 저걸 우연히 보고는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뉴욕 타임즈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 뉴욕 타임즈가 인터넷 접근이 보통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돈을 내셔야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보니까 우리 학교는 없고 고대 도서관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대학원생을 보내가지고 저 자료가 고대 도서관에 들어온 뉴욕 타임즈를 복사한 거예요. 예. 이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뉴욕시에서 1245개 학교에서 2008년까지 2008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 전략을 해가지고 11%를 줄였다. 예. 또 뉴저지 홈델 타운에서도 해보니까 100만 달러, 12억 원을 절약을 했다.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또 롱아일랜드의 125개 학교 중 60개가 20 내지 한 40%를 에너지를 줄일 운동을 하고 있고 예. 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 뉴햄프셔, 버지니아 20개 주가 29년 이후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 사용에 동참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느냐? 에너지 관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저런 직업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저런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격증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이느냐. 그 예산을 줄이니까 일자리를 챙기고 에너지를 줄이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저걸 하니까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고 화력 발전소도 없애니까 에너지 전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내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왜 그러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양호교사 모양으로 예. 한 학교에 한 명의 환경교사를 두면은 이게 거의 공짜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다. 그 환경교사는 뭘 하는가 하면은 환경교육도 하고
또 방금처럼 이렇게 에너지 절약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에 먹는 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건물에 들어오는 이 다음에 한번 더 이제 제가 건물에 이 물 있잖아요. 건물의 이 물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먹는 물도 지금 뭐 정수기 물 먹고 수돗물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예. 이것을 좀 관리를 해야지 어린 애들이 가고 또 여기 보면은 실내 공기 문제 있다고요. 예. 실내 공기 문제 또 이 쓰레기 자원 재활용 문제 또 학교 주변의 녹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해가지고 그 교육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돌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환경 지식도 보급하고 또 이게 건강한 학교 환경도 제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이게 왜 교육을 환경 교육을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은 사회가 바뀐다. 예. 그래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녹색 문명 보급의 창구를 뭐로 서느냐 하면 학교로 쓰는 거죠. 일단 예. 학교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환경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은 말입니다. 유엔이 처음으로 이 환경 문제에 관여할 때 72년도에 스톡홀름 유엔 인간 환경 회의 때부터 바로 이 모든 국민들을 환경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그때 이 인간 환경 회의에 나오는 인간 환경 선언문에 26개 원칙 중 하나로 바로 거기 제 19조에 교육이 들어간 거. 그렇죠. 환경 교육은 아주 필수다.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가 내에 뭐 기업, 개인, 지역 사회 여기에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고 또 선진 녹색 문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72년도부터 이 환경 교육의 예. 중요성을 유엔에서 먼저 예. 강조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유엔이라든지 국제 환경 교육 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다가 언제 더 이게 중요성이 강조된가 하면은 92년도에 이 리우 환경 정상회의 그 국제 회의에 세계 정상이 모이는 회의는 그래 드문데 예. 이때 처음으로 대통령과 수상이 모이는 회의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면서 이제 예. 바로 이때 뭐 했는가 하면은 바로 환경을 우리 지속 가능한 3대 요소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경제와 사회와 더불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요소로 이제 얘기가 됐다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환경 교육이 더 강조가 됐다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중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얘기는 이분 얘기를 우리가 좀 볼 만한데 이분은 조금 그 미국의 환경 전문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뭐 레스트 브라우이라든지 뭐 폴 엘리하고는 좀 달라요. 엘리하고는 다른 이런 분인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면서 2004년도에 우리가 인류가 미래 사회를 위한 8대 전환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출되는 모든 학생은 환경 지식을 학습을 해야 된다. 예.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과학과 대중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뭐 가습기 살균제로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과학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고 예. 대중의 지식은 그게 못 따라가는 거지. 그게 우선 뭐 과학과 대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래 세대의 뭐 환경 전문가 그뿐만 아니고 이 환경 지식을 제대로 알면은 정치를 하든 문학을 하든 또 다른 과학을 하든 이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했고 실제로 이제 2004년도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 교육 10년 선포를 했다고. 10년 이후군요. 선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제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 환경 교육에 상당히 앞서서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뭔가 하면 10대 환경 정책의 8번째에 환경 보전의 사람 만들기, 또 환경 보전의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97년도 저게 이제 교토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입니다. 예. 그때 에코스쿨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제도화한 거죠. 근데 제도화하면서 문부 과학성만 한 게 아니고 농림, 수산, 경제, 산업, 환경성 이 네 부처가 돼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저탄소 문제, 예. 에너지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절약하고 효율적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 문제 있잖아요. 자원 순환 문제. 이 자원을 절약하고 예. 효율적으로 쓰고 또 뭐 재활용하고 저 녹색 기술은 뭔가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런 걸 학교에 사면 예. 교사들이 예. 또 정교조하고 짜고 무슨 탈원전 교육이나 하고 예. 4대강 욕이나 하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예.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된장 못 담그면은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또 하나 질문. 예. 환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박 교수님께 얘기를 쭉 들어보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융합적 그렇죠. 학문이잖아요. 예. 예. 말하자면 화학, 예. 생물, 예. 물리, 예. 지구과학, 예.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 고도화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융합적 예. 학문 분야인데 예. 저거를 예를 들어서 초중 고등학교 수준에서 환경관리사, 말하자면 에코 매니저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저게 뒤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는데 환경교사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환경교사 자격증도 있고 환경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예. 환경교육을 잘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니면 학교가. 예. 그게 학교가 잘 선택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선택을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고 하는데 실제로 이 환경은 융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메타공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메타가 뭔가 하면은 메타, 초월적인. 그 위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화학이면 화학, 또 무슨 토목이면 토목, 예. 여러 분야의 학문을 모아가지고 하나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융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메타공학이고 그런 공대에 그런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산업공학 같은 것들. 아,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리고 또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거든요. 무슨 전자 공장에서도 반도체 공장에서도 환경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또 무슨 식품 여러 곳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예. 제철 등에서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기 보면은 또 역점을 일본에서 에코스쿨에 역점을 두는 게 뭔가 하면은 자연 공생 사회 이제 예.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하고 멸종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를 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연을 훼손을 적게 하고 그렇군요. 터널을 내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학교의 하드웨어를 바꿔야 된다. 우리 지금 낮에 다들 불 켜놓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건물의 에너지 문제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가 많이 여름에는 또 냉동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겨울에는 예. 난방 때문에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옥상 녹화 외벽 단열 저게 일본 말이 샤시 교환 저런 이야기예요. 예. 이중 유리하고 또 하나의 이제 러버를 설치해 가지고 채광을 해 가지고 예. 그 낮에 불을 안 켜고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런 시설도 이제 하고 말입니다. 또 우리 일본 가보면은 일본의 학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요. 예. 옛날에 일본도 다 교정이 다 그냥 흙이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다 잔디로 바꾸고 말입니다. 예. 잔디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건강 문제 또 이렇게 우리나라 학교들이 다 일본서 비슷하게 돼 있다고. 일본에서 만들어준 거고 아니까 예. 시작이. 그리고 또 저런 비오톱이라 해가지고 생물 서식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저런 걸 일본은 비오톱이라 그러는. 예, 비오톱이래. 작은 미소 생물 서식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저기 다 일본 애들입니다. 저런 걸 할 수 있도록 일본이 이제 하드웨어를 다 교체를 한 거지. 에코스쿨이라 해가지고. 또 소프트웨어는 뭐냐? 저게 다 일본 사람한테 제가 받았던 자료들인데
일본에 어떻게 학생들이 언제는 뭘 가르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고 또 하나가 뭐 우리 고등학교 가면 우리 과학 실험실 있잖아요. 예. 과학관 그런 거 모양으로 환경실을 설치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실제 이제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더워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실험 체험하도록 하고 그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환경 교육을 우리하고는 달리 일찍 이렇게 추진을 했죠. 예. 일본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뭐 여기에 에코스쿨이라는 데도 있고 그린스쿨이라는 데도 있고 엔바로 스쿨 뭐 서스테이너블 스쿨 이니셔티브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그린 티처 뭐 이게 다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뭐 남아공,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저것들이 교과 과정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보충 수업이나 특별 교과 이런 거? 교과 과정에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저걸 이제 교과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제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과 이기주의입니다. 이 교과 이기주의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뭐 교과 이기주의라는 게 뭐 선생이 있으니까 과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 선생이 수학은 없으면 뭐. 되는데. 그 수학하는 사람은 뭐 엄청 수학을 해야 되고 영어하는 사람은 엄청 영어를 해야 되고 뭐 독불어까지 말입니다. 독어 하는 사람은 독어가 중요하고 뭐 불어는 불어가 중요하고 아니 독일에서 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릴 때 독일어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독어도 해보고 불어도 해보고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요즘은 질이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는 선생을 위해서 과목이 개설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계속 지금 에코스쿨, 뭐 그린스쿨, 또 이게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기구도 있고 뭐 하다고요. 예.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시작을 했지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로 내용들은 뭐냐, 저런 걸 해요. 에너지 문제, 물 문제, 생물 다양성, 뭐 자원 재활용, 교통 문제도 이게 우리 밀집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어느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뭐 좋고,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생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이 환경교육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 환경교육도 있고, 사회 환경교육도 있고, 일반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외국에 지금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느냐, 냉난방에 많이 쓰느냐, 뭐 빛을 조명에 쓰느냐, 아니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데 쓰느냐, 또 저런 것들도 다 만들어 애들은 나눠주죠. 소위 말해 책받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뭐 옛날 우리 책받침 같은 거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 아니 저런 거는 저 아이들이 하는 게임 이런 걸 만들어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도시 만들기 뭐 하면 몇 프로 에너지 세이빙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그렇죠. 점수가 올라가고 또 털이 주고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되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죠. 학교가 냉장고 문을 한 번 열 때 하고 두 번 열 때 하고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고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가지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도 85년도부터 이게 환경교육 시범을 했어요. 하고 93년도에 벌써 이렇게 중학교는 환경, 뭐 고등학교는 생태와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하고 특히 2006년대 같은 데는 환경부에서 이 초등학교용 초록나라 뭐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컴퓨터 한문 환경 중에 택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과목이? 택일 과목이고요. 예, 택일 과목.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 가르치지. 또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가는데 한문 가르치고 뭐.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그 제가 옛날에 또 뭐 환경 과목을 필수 지정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칼럼도 쓰고 했는데 여전히 뭐 환경은 별로 선택을 안 해. 지금까지 아주 저조하죠 보면은 중학교도 뭐 14.5%. 지금 최근에 더 줄었어요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고등학교 25%가 더 되는데요. 그래도. 근데 지금 최근에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지금 여기에 시도별 또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좋아해요. 부산하고 충북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뭐 안 하고. 왜 저런가요? 부산, 충북은 왜 저렇게 높고 저런데 이제 저렇게 차이가 크죠? 그 지역의 뭐 교육감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교육 환경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역별로 상당히 같은 나라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008년도는 이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되기 때문에 예. 진흥법도 만들고 뭐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나라 환경교육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설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연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납니다. 지금 뭐 영어 수학하고 말입니다. 전 국민이 미분 방정식 풀고 뭐 전 국민이 주기율표 외우고 지금 이러는 바람에 예.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걸 못하는 거지. 바로 이게 바로 전부 저겁니다. 교과의 이기주의. 예. 특히 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그때 2008년도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면은 뭐 모든 분들이 수학하는 사람은 수학을 해야지 논리적이 되고, 뭐 또 영어는 국제사회에 영어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이 시간이 안 나는 거지. 도저히 이 공부를 그 생활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그걸 교과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예. 교과 이기주의라 그러니까 꼭 뭐 움직이는 실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예. 교사 이기주의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있음으로써 억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 가르치면 교사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교사 이기주의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예.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이런 거. 예. 예? 예. 객관적 평가 아니고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해놓는 거. 예. 이런 건 전부 교사를 위한 예. 방법이에요. 참 교사의 권력을 위해서. 예. 참 큰일인 것 예,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학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또 독특한 이 교육부 장관이 오셨으니까 뭔가 좀 새로 이번에 학교 안에 그 평가 더 늘리려고 하려고 학부형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사의 권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급자 중심에서 교사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이걸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선 환경만이라도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악수를 언제 떴는가 하면은 2009년도에 녹색 성장이 정부 아젠다라 가지고 환경 과목을 또 이렇게 바꿨어요. 환경과 녹색 성장은 차라리 뭐 경제라든지 다른 사회에다가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했으면 되는데. 아니, 그 당시 교과부에 누군가가 아부했겠죠. 또 네, 그런 식이죠.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십시오. 또 만들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환경에다가 뭐 여기 녹색 기술 산업, 녹색 경제 정책 뭐 이런 걸 왜 여기다가 환경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 정권이 끝나니까 싹 오히려 사라지는 거지. 선택을 다 안 하는 거지. 녹색 성장을 붙여놓으니까 더 안 하는 거지. 실제로 환경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생활 환경. 자연 환경은 소위 말하는 도롱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고 지구 환경은 지구 온난화 뭐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생활 환경에 초점을 둔 환경교육. 먹는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실내 공기 문제, 악취, 뭐 소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지난번에 녹색 성장 넣으면서 괜히 뭐 지구 환경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학교도 물론 학교지만은 사회 환경 교육.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급변하는 과학적 사회에서 전자파가 뭐 얼마 나오느니 가습기 살균제
사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도 말입니다. 그냥 커피포트에 끓여 넣으면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살균제를 돈 주고 사갖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한 거죠. 커피포트에 그냥 간단하게 물 끓여 넣으면 살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우리 전자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가습기에 끓인 물을 넣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커피포트에 간단하게 그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살균이 다 되는 거죠, 그게. 예. 그 살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연로가 살균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 아토피 같은 것들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재교육. 저분이 했던 말 우리가 이것도 이분 장인이 돌아가셨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말을 우리나라에 많이 하고 갔어요. 여기 보면은 21세기 문명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배우고 또 재학습하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일반인들 50, 60 먹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예, 정규제 TV에서 이렇게 재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회환경교육도 우리가 지금 한 거지.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1교 1환경교사를 하면은 정말로 이게 공짜로 일이 되겠구나. 공짜로 이게 채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공짜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예산. 말하자면 줄인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줄인 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이것도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 중에서 이거 보고 놀랄 사람이 많아요. 서울에서 전기 제일 많이 산 데가 어디냐? 학교군요. 학교에 1등이 서울대. 명문대학이 에너지 많이 쓴다고 명문대학인 것 같아요. 저거 왜 저렇죠? 이유가 뭐죠? 저게 한 가지가 저거랍니다. 교육용 에너지는 좀 싸답니다. 전력이.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는 거죠. 막 쏘는 거지, 저게. 보십시오. 저게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근데 학교의 에너지라는 게 연구실, 아니죠. 복도 불 켜는 거, 냉난방? 그리고 또 실험실도 쓰고, 거의 애들, 학생들도 없는데. 컴퓨터 사무실에도 많이 쓸 거고. 네. 그렇군요.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되니까 사립대학들은 또 줄였어요. 예. 다 줄였잖아요. 2003년도부터 2013년도에 13 줄어들었는데 서울대학만 유일하게 서울대학이 지금 연에 한 300억 낸답니다. 싼 전기를 쓰면서도 연에 한 300억 정도를 전기세로 낸답니다. 허허. 그게 10% 줄이면 30억이에요. 예. 지금 대학에만 자료가 있는데 초중고라든지 초중고야 많이 쓰진 않지만은 거기서 일부 줄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 자원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보니까 제가 지난 정부 때 이제 또 그러고 제가 또 이걸 추진을 좀 오래 했어요. 하면서 했는가 하면은 환경교육학회 회장을 하면서 예. 교육부한테 여러 가지 이걸 좀 추진을 해봐달라 그러는데 교육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거의 출세교육, 입시교육, 과외 문제 이런 데 관심돼가지고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에 환경부가 좀 나서가지고 이 예산 좀 쓰면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용 부담금. 무료용 부담금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환경교육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다고요. 예. 또 그러고 지금 서울 여기 보면은 무료용 부담금이 남아가 있다고. 저걸 일부 저거 안 써도 지금 일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절약을 해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기고 저런 예산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팔당 상수호라든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부터 먼저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를 봐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빨리 좀 추진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사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교사를 먼저 교육해야 될 텐데. 지금 환경교사들 교육을 한때 많이 좀 있고,